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저는 아까 직책을 얘기 드렸는데 직업은 농업인입니다. 꽤 많은 농사를 지어요. 저는 논농사 한 3만 50평 짓고요. 채워농장 한 7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온 이유는, 저는 농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평택에서 농민의 단체 회장도 해보고 경기도에 이제 농민단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가 경기의제에 아까 이제 유문종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경기의제에 농업의제가 없다. 농업의제를 좀 농민단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농업의제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경기도의 농업의제는 할당 상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이것이 농업의 의제였고 집회였죠. 전체 경기도의 농업을 공유하지 않은 시기였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농업의제의 지표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많이 하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최소한의 농경지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유지하는데 그 농경지가 땅의 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땅심을 키우자. 이 세 가지의 지표를 만들면서 한 5, 6년 동안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로 지금 이제 경기의제 내에 농업 관련해서 로컬푸드와 도시농업과 식생활 교육을 지표에도 지금 활동을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은 농민들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인구가 1270만 명이요? 1270만 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경기도의 농업인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경기도 농업인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도시농업을 하는 분이 37만 명이에요. 도시농업 하는 사람보다 농업인 숫자가 이제 없어요. 32만 명이 1300만 명이 해당되는 경기도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500만 명에 가까운 이 인구를 지금 농업인구 250만 명이 유지하고 있죠. 거의 10년 전에는 400만 명이 했던 걸 20년 전에는 1000만 명이 감당했던 일을 지금 250만 명 하고 있죠. 이렇게 농업을 둘러싼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농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윤석열 대사의 농민 덕분에는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가 다 상공업의 나라로 가버리고 농업을 등한시 하더라도 누군가는 농업을 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농민 덕분에 나온 얘기고, 하여튼 유엔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농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수원의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32개 의제 중에 수원의제가 먹을거리 의제, 농업의 의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제를 지역의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과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그냥 이래서 좋은가, 이게 먹을거리니까 소중하고 좋은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의제가 거버넌스잖아요. 우리 민간 단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가도 함께 해야 되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선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규범화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뭐 이게 우리가 그래도 행정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생산자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맨 처음 유엔에서 이게 1967년도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요. 인간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만들면서 군주주의로부터 자유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였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을 세계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갈 시점쯤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이 시점에는 1945년도 가트 체계에서 농산물은 그래도 전 세계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부터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트 체제 이후에 WTO라는 체제가 1996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먹을거리는 상품으로 이제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농산물 자유화가 급격하게 이제 막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 농업노조 기본법, 아주 농업과 국민들의 먹을거리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법률이에요. 기본 법률 속에 보면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책임들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에 보시면은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먹을거리의 기본적인 내 욕구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수원의제에서 맺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저는 따왔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뉴욕에서 뉴욕 개발 관련된 협약을 맺으면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죠. 그 17가지 과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요 목표의 내용이 기아의 종식과 식량 안보의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세비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의제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해서 아까 이제 우리 평가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2030년까지 어떻게 이거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이 같이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제의 지방정부의 이 거버넌스 활동이라든 의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수원의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먹을거리 의제, 농업 의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지난 10월 16일 날 수원시장님도 저는 당연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가셨더라고요. 서울시, 여수시, 그 다음에 전주가 가셨었네. 대구였네. 이렇게 세 개시가 여기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도시 먹거리, 지역 단위에서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것도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얼마나 지역에서의 이 먹을거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기급계층과 국민들이 함께 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있어요. 경기도 네스트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작년에 계획을 세운 건데요. 행정에서 그동안 농업이라는 정책이 대상인 농민들을 상대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민간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경기농정의 계획을 맛있는 정착,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잇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맛을 잇고 그 다음에 여기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금 이 행정 중심으로 짰던 예산들을 크라우딩 펀딩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하고 뭐 다양한 고민들을 행정이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 경기도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민들을 지금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 형태들에 어떻게 이거를 잘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만남의 장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산과 물류체과의 생산의 문제. 그 다음에 도시민과 농촌 간의 연계 프로그램 문제, 자본과 농업인 간의 펀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농촌 쪽에서는 이렇게 5개의 특화된 농산업 영역을 가졌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거는 그냥 딱 끊어서 동서남북 뭐뭐뭐 옛날에 그렇게 보통 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도시농업 있잖아요. 이 도시농업을 농정국에서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이 중소도시 쪽에 이 영역을 도시농업이라는 한 영역으로다가 이 행정이 가져가고 있다, 도행정이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수원시에 무슨 농업인 외에 다른 농업이 있겠어 했던 것들을 이렇게 행정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기도 농성에서도 일정한 도시 지역에서의 먹을거리 문제를 행정에서 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컬푸드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오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경기도 농산물 소비량의 10%를 로컬푸드로 공급을 하자. 지금 17개 정도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최소한 그 직매장 정도는 다 경기도 거겠죠. 지역 농산물을 하니까요. 이것에 경기도 이 가구의 3.7% 정도가 이용을 하면 한 10% 정도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1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으로 로컬푸드 기반 조성을 위한 이런 전략,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을 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지역 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이 개념과 로컬푸드의 개념을 시군구에서 생산해서 시군구에서 판매하는 것 이렇게 그냥 법이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생산된 거 말고 화성에서 생산된 걸 여기서 판매를 하면은 그거는 로컬푸드의 내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광역 단위까지의 이런 이 로컬푸드의 영역들이 확대되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들이 있는데 아무튼 법 단위에서 지금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수식매장 인증제, 로컬푸드 우수식매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80% 취급하고 타지역 농산물을 20% 정도 취급하는 데를 우수 로컬푸드 식매장 하겠다 뭐 이런 고민들과 지금 시행 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좀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원 지역의 농민이 한 3천 가구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품목이 생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하지 못한 거를 인근 지역에서 이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을 때 어떡할지 이런 고민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행정과 한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사업 영역 중에 요거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시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2011년도에 경기도 지역 농산물이 45%였어요. 2012년도에 51%, 2013년도 56%, 2014년도 59%.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경기도 지역 농산물을 사고 싶으셔도 실제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도대체 경기도 농산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가더라도 국내산이긴 한데 그게 지역의 경기도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었던 친환경 학교급식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생산이 잘 안 됐었던 감자가 2013년도에 안성 지역에 친환경 감자 재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친환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감자가 학교급식 공급이 돼요. 만약에 행정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감자를 심지 않았겠죠. 이렇게 행정이 관여를 하고 시민사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농산물이 이렇게 아이들의 식탁에 올라가더라. 또 농사 짓지 않았던 농민들이 감자를 심고 양파를 심어서 지역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런데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를 한번 우리가 모니터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5년도 3월부터 9월달까지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 절대로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경기도 산이 비율로다 보면은 경기도 산이 8%, 국내산이 15%, 수입산이 9%, 그리고 타도산이 68%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급식업체가 구매시장 가서 띄우거나 여기서 띄우다가 이제 급식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가 반쯤 되고 고등학교는 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지 않잖아요. 일반 급식을 하는 거죠. 중학교 반 정도가 친환경 급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 영역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수원 지역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과 광역단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 급식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농산물, 지역 농산물을 할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는 우리 여기 좀 이따 얘기하실 우리 나영상 팀장님하고 2009년도에 로컬푸드 관련된 행정과 민간단위 모임을 한 1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평택에서도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로컬푸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우리는 이렇게 썼어요. 평택에서 로컬푸드의 조례를 만들 때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권리, 평택시는 영유아, 학생, 빈곤계층, 노인에 대한 식량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로컬푸드 얘기를 하면서 농업의 얘기를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먹거리의 문제를 농업의 문제로, 유통의 문제로 자꾸만 접근을 하니까 농업인들 것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그때 행정하고 시민단체,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평택시는 이런 목표를 가보자. 평택도 지금 인구가 48만 정도 되는데 농업인 숫자는 지금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농업지대인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적거든요.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안 되겠다.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하여튼 수원시에서 향후에 이제 이런 시민단체와 행정이 같이 고민할 때 어떤 식의 방점을 갖고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이 나주시가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이제 전체 먹거리 플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거죠. 나주 얘기가요. 그동안 사실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 중에 가장 몇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것을 지역 농산물에서 지역 소비를 하는 내용으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갔어요. 유형들은 이렇게 다양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건 뭐 농민장터라는 거 얘기를 아시죠? 오일장처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생산자가 만들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만들 수가 있고 행동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안에서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천안에서는 농민들이 하고 있어요. 천안도 굉장히 도시화되고 있죠. 농업인들도 이 수치가 한 5% 내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요장터, 금요장터, 화요장터를 하는데 아파트 수매 판매를 통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5억 정도를 판매를 한다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아파트 단지 가서 뭘 팔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여의 동의도 내야 하고 거기다 돈도 내야 되고 또 주변에 상가하고의 갈등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파트에 딱 30%씩만 해요. 만약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이 아파트에 목요일 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만 여기 있다 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변 상인들에게 동의를 얻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파차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굉장히 아파트에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지원해 준 거는 파차한테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동의가 높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금요장터든지 화요장터든지 곳곳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이런 농민들이 할인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건 미국의 사례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완주 얘기나 전주 얘기는 일단 나영사 총장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는 저는 평택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2년 6개월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수료를 10%로 한다. 그리고 가공품을 15% 한다. 근데 산술적으로 그거를 쭉 진행을 2년 3개월을 해고 보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한 2억 정도가 됐어요. 10%의 수수료를 가지고 카드 수수료 2.3% 내고 거기 최소한 5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걸 인건비 주고 운영비 쓰고 하니까 매달 20백 내지 300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최소한 지금 한 달에 1억 2천만 원 정도 팔거든요. 근데도 적자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가 농협이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 민간에 대한 목법 직매장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고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보시면 좋겠고 공동체 지원 농업도 사실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의 아밥이라는 조직은 소비자가 만든 조직이에요. 소비자들이 조직을 해서 수원 인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이 농민은 정말 쌀을 우수하게 생산하시는 것 같아. 이 농민은 뭘 생산을 잘하는 것 같아. 그 농민들을 선택을 소비자가 하는 거죠. 이렇게 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농민들에게 최소한 내가 먹을 양의 50% 또는 60%를 미리 성공을 드리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뭐 시간이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고 또 지역에서 이 소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로컬푸드 식당 그 다음에 로컬푸드 가공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지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농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영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쿠바의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죠. 석유 위기가 왔을 때,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쿠바의 사례가 또 의미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지도 못하겠지만 정말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고갈됐을 때 먹을거리의 문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 들었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지역신화 정책 계획은 전주 얘기를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군 단위, 지방 단체까지 하고 있는 거에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을거리의 문제가 전 세계 4-5밖에 안 되는 대기업에 의해서 79개의 농업이 자주지되는 이 세계 식량 체계 속에서 아주 작은 중소농들 아까 우리 SDG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가족농, 여성 농민들을 세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의제가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제의 최종 목표는 이게 무슨 논리랑 관련이 있겠어? 예전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의제 그러면 환경단체 아니야? 환경의 문제만 얘기하면 되지. 왜 니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라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의 내용들이 모든 것에 감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들을 계속 중시하고 지역의 농업, 지역의 경제, 지역의 공동체를 또다시 우리 세계 식량 체계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정신들을 저희들은 지고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식량 체계의 구축은 사실 농업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지역 또 우리나라의 식량 가격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먹거리와 환경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농민, 시민사회, 환경이 세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최근에 식량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농민들과의 이 연계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쪽의 프로그램에 지금 경기도 지역에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려고 제가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3,000명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의 연계성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경리의제 또 개인적으로 많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